안녕하세요. 예, 11월 6일 보안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뭐 아주 큰 뉴스는 없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뉴스로는 그 작년에 미라이 본넷이 굉장히 그 인터넷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이제 거의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 유사한 IoT 리퍼라는 신종 본넷에 대한 주의보가 나왔습니다. 뭐 한 업체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클라우드 뭐 글로벌 어플라이언스 하는 각종 보안 벤더들이 전부 다 같은 컨셉을 좀 내놓고 있고 이제 워낙 미라이에 되었기 때문에 좀 네. 주의를 먼저 기울이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미라이 소스 코드 좀 차용했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IoT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감염돼서 이미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게 지금 캡처가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뭐 경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있는 거냐면 지금 IoT 기기들 특히 이제 그 원격 카메라랑 아우터들 여기에 이미 이 본넷이 퍼지고 있는 상태고요. 단지 공격이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많은 대수의 기기에 이 본넷이 깔려 있으니 이 본넷이 공격을 개시하게 되면 작년에 미라이 본넷의 공격에 유사한 수준의 양이 나올 것이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 거에 좀 혼란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퍼진 IP가 공격을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네. 일부에서는 엄청난 IP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 소스도 좀 있고요. 사실 그렇게 많이 아니다. 액팅하고 있는 건 몇만 대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디바이스의 취약점에 이미 침투가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걸 악용하게 되면 이제 퍼지는 거는 더 쉽게 퍼질 수 있고요. 미라이가 예전에 있었을 때도 뭐냐면 내가 감염되면 그냥 감염으로 끝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옆에 애들 스캔하고 그 정보들 또 올려서 걔들도 또 본넷에 참여하게 되고 하는 것 때문에 확산하는 게 굉장히 커져서 그게 행동을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미라이가 사실 그때 많이 퍼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 소스 코드 일부를 활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대신 이제 미라이 본넷과의 차이점 3가지 정도를 지적을 했는데. 미라이 본넷 같은 경우는 이런 그 CCTV 녹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패스워드가 0000, 뭐 999 이렇게 맞춰 있는 걸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침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비밀번호 취약성을 이용한 게 아니고 기기 자체 취약성을 이용해서 침투를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루아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갖다가 약간 이제 공격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라이 본넷보다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스캔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감염이 됐으면 또 다음 감염시킬 것을 찾기 위한 스캔이 미라이 본넷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캔을 했는데 얘는 굉장히 은밀하게 스캔을 해서 감지를 좀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3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 3가지가 전부 다 공격 측면에서 굉장히 나쁜 차별점입니다.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도 사실 인터넷 뭐 일부가 막 무너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컸는데 파급 효과가 컸는데 얘도 이제 공격을 개시하면 그런 유사한 형태가 나타날 거라는 이제 경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미리 사전에 조금씩 저희가 밝히고 있고 뭐 글로벌에서 밝히고 있어서 하는 다행이긴 한데 CNC 서버가 일부는 좀 연관된 CNC 서버 도메인 네임들이 좀 밝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들도 같이 좀 깊이 있게 보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한 링크뿐만이 아니고 영향을 받을 만한 장비 뭐 나열한 링크들도 있거든요. 같이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터넷을 관찰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서 인터넷의 3분의 1이 공격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도 굉장히 놀라운 숫자이긴 하지만
이게 뭐 이게 평생이 아니고 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이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전 세계 IP 개수 전체에서 그 3분의 1이 어느 순간에 공격을 받았거나 지금 받고 있다라는 통계고요. 이 조사를 한 곳은 이제 카이다라는 곳입니다. Center for Applied Internal Data Analysis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공격 빈도가 거의 하루에 3만 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그 굉장히 요즘 보안이 이슈가 된다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정량적으로 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그 PS 사이트를 그 나온 것들 정보를 취합해서 그 나타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라우터 BGP의 이슈들, 어택했던 횟수들,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그 볼리메트릭 공격을 한 거냐 아니면 리플렉션 공격을 한 거냐라는 거에서 좀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냈고요. 3분의 1이라는 게 타겟이 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엄청난 네. 거기 때문에 뭐 매번 저희가 하면서도 얘기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나마 네. 그 몇 번 있었던 큰 대란 말고는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한 대란은 없긴 하지만 언제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아마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유동 IP 빼고는 다 공격받았다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기사 내용에서 좀 이제 흥미로운 얘기는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IP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IP가 많은데, 정작 이제 공격 순위에 있어서는 14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비교적 그 이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측에 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IP 개수에 비해서 오히려 더 공격 횟수가 많은 곳으로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어찌됐든 지금은 예전처럼 자기 가시를 위한 공격이 아니고 뭔가 돈을 위한 공격들이 많은데 미국 쪽에 커머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어쨌든 타겟이 굉장히 많이 될 거고요. 좀 특이한 게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는 좀 우회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사이버 이슈들은 다 돈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얘기 나오다 보니까 다음 뉴스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 소식은 배드래빗이라는 랜섬웨어에 대한 주의보가 나왔습니다. 배드래빗이라는 랜섬웨어인데 이게 사실 작년에 이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티아 작년에 나왔던 페티아 올해도 계속 이슈가 되는 페티아하고 거의 비슷한 변종으로 나오고 있고요.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고 시스템의 취약성, OS의 취약성 통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대부분 비슷한데 다양스러운 거는 이게 유럽 쪽에서도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쪽만 타겟을 해서 유럽에서는 이미 그 이슈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경고가 좀 나갔고요. 북유럽 쪽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이미 대비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다만 아시아권은 아직까지 크게 이슈로 보고된 건 없고요. 네, 러시아에 있는 웹사이트들이랑 우크라이나에 있는 공항 한 개, 그다음에 키예브에 있는 지하철 시스템이 실제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고요. 이게 사실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겨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배포 루트가 이제 러시아로 되어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 사람들이 가는 사이트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거기 접속하면 걸렸겠죠. 근데 갈 일이 없었던 거죠. 네. 다행인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랜섬웨어가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처음 1차 감염이 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커맨드 앤 컨커 쪽으로 가서 페이로드를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는 이제 도메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onednscontrol.com이라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접속을 못하게 하면 사실 페이로드가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 밝혀진 바로는 막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나면 또 변정이 생겨서 도메인도 또 바뀌고 네. 최근에 유행하는 도메인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도메인을 계속 바꾼다거나 아니면 플럭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 통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DNS로 커맨드 컨트롤 서버하고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고 다가왔습니다. 네. 사실 이건 뭐 남의 나라 소식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읽어드렸는데 사실 비슷한 것도 우리나라에 생기게 되면 사실 랜섬웨어는 감염되고 나면 뭐 치유 방법도 별로 그렇죠.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저번 같이 이제 아예 이슈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고치는 툴들을 만든 경우 빼고는 사실 랜섬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더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랜섬웨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뉴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근데 또 한참 얘기하다가 그 최근에 들리는 소문으로서는 지난번에 한국에 사고 났을 때 저희가 랜섬을 돈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한국이 주요한 그 공격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은 좀 돌고 있어서 네. 조만간 또 이런 사건이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돈 지불한 게 사실 굉장히 네. 우리나라에서도 큰 뉴스였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큰 뉴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뭐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뭐 간단하게 세 가지 소식을 말씀드렸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